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인 말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왜 상대는 마음의 문을 차갑게 닫아걸까? 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치 평행선을 걷는 것처럼 더 멀게만 느껴질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지혜로운 어른이 될 것이라 믿지만 현실의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상처받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무심코 날카로운 상처를 주며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인류의 스승 공자께서는 60살이 되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이면의 진실을 깨닫고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경지인 이순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고결한 지혜의 길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다정한 삶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들을 저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5가지 말의 허물을 공자의 철학이라는 맑은 거울에 비추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마음의 거울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시겠어요? 인간관계의 성적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와 습도에 고스란히 찍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관계의 균열은 대화의 흐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상대를 무한하게 만드는 단어, 바로 하지만입니다. 상대가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자신의 내밀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하지만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네 생각은 조금 짧은 것 같아 라고 답하곤 합니까?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무의를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과 섣부른 짐작, 그리고 고착화된 고정관념을 절대 앞세우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하지만을 먼저 내뱉는 순간 대화라는 생명력 있는 강물은 거대한 댐에 가로막힌 듯 멈춰버립니다. 상대는 자신의 존재와 생각이 송두리째 거부덩했다고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상대와 승리하기 위해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공존하기 위해 대화하시나요? 공자가 강조한 화이부동은 서로 달라도 조화를 이루는 고귀한 경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곧 정답이라는 확신은 독버섯처럼 강해지기 마련이지만 진정한 군자는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결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하지만이라는 차가운 벽을 세우기 전에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라는 인정의 징검다리를 먼저 놓아주시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다쳤던 상대의 마음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격을 갉아먹는 가시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비겁하게 뒤로 숨는 변명 때문에 라는 말투입니다. 실수를 했거나 갈등이 생겼을 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말이야. 세상이 원래 이렇잖아. 그 사람이 먼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좁은 감옥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공자의 날카로운 통찰을 기억해 보세요. 군자는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갇힌 가여운 사람으로 보게 되죠. 진정한 권위와 품격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오를 담백하게 인정하는 의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온전히 쥐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과 남 탓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다니고 있나요?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구나 라는 이 투박하지만 정직한 한마디가 100가지 화려한 변명보다 당신을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정직은 당장 나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 성장의 장벽은 타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섣불리 재단하는 차가운 냉소, 안 돼, 무리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걸어온 고단한 세월과 좁은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새로운 도전을 너무나 쉽게 평가하곤 합니다. 후배나 자녀, 혹은 동료가 무언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거 해봐야 안 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소용없어. 지금 네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니? 라는 말은 사실 충고가 아니라 상대의 뜨거운 열정을 순식간에 식혀버리는 차가운 서리와 같습니다. 공자 철학의 핵심인 이는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서고 싶을 때 남도 함께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 싶을 때 남도 함께 이루게 해주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길을 가로막는 그늘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경험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타인의 날개를 꺾고 있지는 않나요? 어려워 보이지만 너라면 분명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거야. 참 멋진 도전이구나. 격려해준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격려 한마디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인자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과 성장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 오만의 굴레는 타인을 한 문장으로 규정짓고 심판하는 말투.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렇더라 입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의 모습이나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도 저 친구는 원래 저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래라고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곤 합니다. 이런 단정적인 태도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서의의 마음을 잃었을 때 나옵니다. 서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내 서슬퍼런 평가 속에 혹시 나의 편견과 오만이 가득 섞여 있지는 않나요? 타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숭고한 우주와 같습니다. 함부로 마침표를 찍는 오만을 버리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려는 물음표를 남겨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말은 결국 내 시야를 좁게 만들고 내 곁에 남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게 존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통의 덫은 대화의 모든 길을 나라는 우물로 끌어오는 지독한 욕심 이야기, 독점입니다. 상대가 힘들게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조차 나도 그런 적 있어.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대화의 주인공 자리를 가로채진 않으시나요?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영혼이 정중하게 오고 가는 예의 과정입니다. 내 이야기로만 가득 채운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이며 듣는 이에게는 피하고 싶은 정신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주인공 자리를 잠시만 양보해 보세요. 상대가 자신의 가슴 속 찌꺼기를 다 털어놓을 때까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는 그 어떤 현명하고 날카로운 조언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대화 속에는 상대방이 머물 공간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당신의 자랑과 지시로 가득 차서 숨 쉴 틈조차 없나요? 그래서 그때 네 기분은 어땠니? 참 힘들었겠구나.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는 이 짧은 물음과 깊은 공감이 당신을 진정으로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말의 허물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타인을 향한 칼날이 아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허물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공자께서는 허물이 있다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투를 교정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세련된 대화 기술이나 처세술을 익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대신 그렇구나를 선택하고 무리야 대신 멋지다를 건네며 내 이야기 대신 너는 어떤 일을 물어봐 줄 때 우리 삶의 풍경은 몰라보게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공자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따뜻한 이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삶이 고독한 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지친 날개를 쉬어가는 울창하고 평온한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말투 대신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는 향기로운 말투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말 중 가장 따뜻했던 한마디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격려의 문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온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밤을 이겨내고 내일을 살아갈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깊이 아끼고 타인을 온 마음으로 존중하는 평온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대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말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